교육안전위원회 부위원장께서 소관사항에 대해 브리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안전위 부위원장 김은옥입니다. 지난 3월 2일부터 새로운 학교 내 방역 정책에 따른 학사 일정을 시작을 했습니다. 2020년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한 친구들이 올해 4학년이 되어서야 마스크를 벗고 친구들과 선생님 얼굴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색하고 낯선 경험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마주보고 이야기하며 희망차고 행복한 교육이 이어지길 기원합니다. 최근 대화형 인공지능 기술이 각광받고 사회 전반에 새로운 기술로 한층 더 도약하는 미래를 꿈꾸는 요즘, 지난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교육 회복을 넘어 교육 희망을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 교육안전위원회에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3월 10일부터 3월 23일까지 진행되는 제81회 임시회 기간에 교육안전위원회에서는 조례안 6건, 동의안 1건 및 현장 방문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안건 7건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김효숙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5개 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가 주최 주관하는 5개 행사와 더불어 주최 주관 없이 시민이 자발적으로 모이는 5개 행사를 포함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등 5개 행사의 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 및 질서 유지를 위해 발의하였습니다. 두 번째부터 다섯 번째까지는 이소희 교육안전위원장이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먼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조례 일괄 개정 조례안입니다. 2022년 조례 입법평가 결과 일반 정비 권고를 받은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조례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정비 대상 조례는 3개로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어려운 용어, 순화 등 문구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로 세종특별자치시 소방시설 등 불법 행위 신고 포상급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전부 개정되었고 2022년 12월 1일에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 맞게 인용 법률과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세종특별자치시 의용 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소방장비관리법 제정 및 의용 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의 2 의용 소방대의 날 제정과 운영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법령에 맞게 조항을 정비하고 의용 소방대 실제 운영 현황을 반영하여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세종특별자치시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 기준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 맞게 인용 법률과 조항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안신일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세종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민간 부분의 다양한 교육 자원과 마을교육공동체 사업 발굴, 운영에 있어 통합관리 및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의 근거를 마련하여 마을 학교와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의 전문성, 효율성,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일곱 번째로 교육감이 제출한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중고 2, 3학년 정서심리검사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학생의 자살 예방 일환으로 기존의 학생 정서 행동특성검사 학년 이외에 중, 고, 2, 3학년을 대상으로 정서 심리검사를 통해 위기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자 전문기관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교육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앞으로 교육안전위원회는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다양하게 소통하고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우선 학생들의 다양한 요구와 각자의 희망을 바탕으로 학생 개개인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할 것입니다. 또한 교사들의 전문성과 역량을 제고하고 사명감과 자부심을 갖고 학생들의 성장과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하겠습니다.
아울러 학부모님들과 시민사회, 학생들의 지지와 협력 없이는 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수 없습니다. 교육의 우선순위에 있어 학부모와 학생들의 의견을 최우선하여 교육의 질을 높이고 발전시키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학부모와 학생들의 요구사항을 경청하며 최적의 교육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매진하겠습니다. 끝으로 세종시 안전의 책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각종 행사, 소방 및 교육 등 안전 전반에 대한 꼼꼼한 점검과 미비점 보완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사전의 위험 요소를 차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학생, 학부모,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행복한 최고의 안전도시 세종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네, 포커스 뉴스라는 최재훈 기자입니다. 두 가지만 여쭤 지금 우리 세종시에는 육다리하고 면다리를 제외하고 이 신도시 쪽에는 거의 아파트로 형성이 돼 있죠. 그 아파트 옥상들이 대부분에 잠겨져 있는데 이게 열어놓는 게 법이 맞죠? 네, 법적으로 일단 답변 드려도 될까요? 네. 네, 법적 기준으로 보면 열어놓는 게 맞습니다. 지금 그게 그 이행이 잘 안 되고 있어서 이것도 한번 체크해서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네. 두 번째는 우리 그 마을 공동체 교육이 있잖아요, 이게. 예. 이게 지금 각 동마다 또는 그 읍면마다 다 각기 달라요. 예를 들어서 한솔동에서 지금 뭐 어떤 교육을 하고 있으면 또 세릉동에서 또 그 교육을 또 실시하고 계속 이런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그 예산 다 어떻게 칠 건지 이런 것들도 기준을 정해서 예를 들어서 한술동에서는 어떤 위주의 교육을 잘 들어가고 어떻게 이렇게 해서 학생들과 그 타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한술동에 와서 한 번도 와볼 수 있는 것 기회주공 같은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런 거는 이번에 개정안에 근데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좀 신경 좀 썼으면 좋겠다는 의견으로 말씀드립니다. 네, 최종현 구전 질문 감사드리고요. 우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신 아파트 옥상 개폐 문제는 법적으로는 어떤 소방이나 이런 그 대피 시설을 인지하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개폐를 해야 되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그 불특정 다수가 또 개폐됐을 경우 옥상을 출입을 하게 되거나 했을 때 안전상 문제로 인해서 지금 대부분의 아파트들이 필요할 때 정말 위급할 때 그 출입이 가능하도록 지문 인식이나 카드키를 사용해서 사용 중에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어떤 협의점이 좀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다만 이제 개인적으로는 우리 그 세종시는 17개 시도 중 말씀처럼 가장 그 공동주택 거주 비율 1위인데요. 그만큼 자살률도 인구 대비 1위입니다. 그 중에 하나의 요소가 바로 이 고층 아파트들이나 건물들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말씀 한 번 더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말씀 주신 마을 공동체 교육에 대해서 각 마을별로 조금 특성화를 해서 연계를 통해서 이쪽에 없는 동에 없는 것들을 또 면에 가서 또 체험할 수 있고 하는 프로그램의 다양한 것들에 대한 추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공감합니다. 마을 교육 공동체가 추구해야 될 방향성과도 일맥상통한다고 보여지고요. 말씀 주신 거는 요거는 의견을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저도 교육안전위원으로서 더 심사숙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ITN 뉴스 남만입니다. 그 방과 후 학생들 교육이 있죠. 방과 후. 그 교육에 이제 선생님들을 선정하는데 그 학교장님 자량하에 이렇게 선정하고 이렇게 돼 있나요? 또 하나는요. 지금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학교에서 이제 주로 이제 초등학생을 이제 제가 저기에서 말씀드리는데요. 그럼 선생님들이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못 나오고 이런 경우가 계속 있었단 말이죠. 그럴 때에 거기에 대치하는 교사들이
장학사님들 연세가 좀 많은 분들이 이렇게 배치가 됐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젊은 세대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의 고부 반응이 있는 거죠. 그럼 이거를 좀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교대에 나와가지고 대기 중에 있는 선생님들 있지 않습니까? 젊은 선생님들을 우리 세종시에 맞게끔 그렇게 해가지고 좀 복을 줘야 되는가 그런 어떤 조언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되게 우리 교육 안전에 꼼꼼하게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요. 첫 번째 질문하신 방과후 교사 선정 방법은 일단은 임의적으로 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이제 교육부 지침에 따라서 교육청에서 선정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해주신 대체 교사는 굉장히 예리한 질문이신데 사실 기간제 교사가 굉장히 많이 근무하는 환경이 또 세종시 교육 환경이기도 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젊은 도시 세종시이기 때문에 출산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지금 현재 휴직 중이신 그 교사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또 임기가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기간제 교사분들이 담임을 맡는 경우들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렇게 맡는 교사분들 중에 이제 연세가 높은 분도 계시기는 하나 또 반대로 그렇지 않고 그 아이들을 좀 어느 정도 초등학교로 둔 또 교사분들도 계시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비율은 지금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도 교육청을 통해서 한번 자료를 표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OTN 임원성 기자입니다. 저 의용소방대 운영에 관련돼서 아시는 범위에까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의용소방대를 운영하잖아요. 몇 단이라든가 10단위. 몇 단위, 특히 몇 단위 지역에서 사고가 그렇게 터졌을 때 출동을 합니다. 출동을 하려고 하면 이 면회라든가 기타 지역에 의용소방대를 운영할 수 있는 차량이 있거든요. 차량을 운영할 때 특정인에 한해서 운전을 해야 되는데 긴급하게 다른 분이 운행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에 안전사고라든가 기타에 관련된 사항이 여러 가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사고가 났을 때 그것이 최고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아는 바 있으시면 간단히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세종시에는 그 의용소방대가 읍면동 기준 14곳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요. 남자가 385명, 여성이 306명으로 총 707명의 의용소방대원들이 활동을 해주고 계십니다. 말씀처럼 그 출동 차량은 당연히 정해진 기사가 출동하는 차량을 운행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제 그 정말 긴급해서 차량 출동을 그 정해진 지정된 운전을 할 수 분이 안 계실 때의 상황에 출동했을 때 그러면 안전사고 발생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부분은 일단은 사고가 안 나는 게 가장 중요하긴 하겠습니다만 혹여라도 차량 사고가 난다고 하면 일단은 보험 처리가 되는 것으로 이제 돼 있고요. 대부분의 의용소방대 분들이 운전 면허 기술을 갖추고 있고 역량 강화 교육도 지속적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우리 그 부장님 말씀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저도 요거에 대해서 한 번 더 조례라든지 담을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 검토하여서 심도 있게 진행하도록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 꼭 살펴보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분? 없어요. 네, 긴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8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 의견 브리핑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자리를 함께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